반갑습니다. 스마트 채널의 라이언입니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요소로 수익률, 손실률, 승률 등이 있습니다. 특히 심리적 요소에 많은 영향을 주는 손실률은 실제 장기 투자의 험난함을 나타내죠. 그림처럼요. 그리고 승률은 투자 종목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투자 안정화 1편에서 이 요소들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투자자분들은 인지 편향 중에서 최신 편향의 영향을 받아 빅테크의 강한 인상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20년 전만 해도 레거시 기업들이 뛰어난 실적을 보여줬고요. 미국 시가총액 탑10의 변화를 살펴보면 시대의 흐름뿐만 아니라 탑10의 유지가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각 기업의 주가 변화는 어땠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지수의 변화가 나스닥의 변화와 상당히 유사해 보입니다. 참고로 주가 지수는 로그 스케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인은 운이 좋지 않았네요. 주가가 많이 하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월마트, 엑선모빌, 인텔, IBM, 그리고 시티그룹까지 다양한 변화를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의 빅테크는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1975년부터 지금까지 약 50여 년 동안의 나스닥 투자 결과를 수치로 표현했습니다. 오른쪽이 장기 투자, 즉 바이 앤 홀드 했을 때의 결과인데요. 장기 투자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승률은 100%에 가까워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 낙폭을 나타내는 MDD는 오히려 더 나빠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5년 장기 투자 시 평균 MDD는 마이너스 51% 정도, 그리고 20년 장기 투자 시 마이너스 78%를 나타냅니다. 이것이 장기 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전체 지수에 장기 투자할 때 승리할 확률은 높아지나 승리 확률이 높다고 마음고생까지 줄어든다는 것은 아니란 뜻입니다. 여기서 CAGR과 MDD는 각각 연평균 복리 수익률과 최대 낙폭을 나타냅니다. 나스닥의 장기 투자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엑셀에서 살펴보면 먼저 MDD를 계산하고요. 다음과 같이요. MDD는 투자 기간에서 고점 이후 저점까지 떨어지는 비율을 뜻합니다. 다시 MDD 수치의 최소값을 찾습니다. 이렇게요. MDD 수치가 음수니까요. 다음으로 기간별 CAGR을 계산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계산된 MDD와 CAGR을 전체 평균으로 계산하면 원하는 기간별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평균으로 다시 계산하게 되는 거죠. 승률은 CAGR이 음수인지 양수인지 확인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요. 이렇게 해서 표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왼쪽의 트레이딩의 결과는 흥미롭습니다. 트레이딩은 지속적인 매매를 뜻하기 때문에 승률을 하루 단위로 표시했고요. 대부분의 경우 50% 근처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딩의 경우 종목을 TQQQ로 선택했기 때문에 연평균 수익률이 높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에서 40% 정도의 연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네요. 최대 낙폭의 경우 TQQQ가 레버러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QQQ와 비슷하게 나옵니다. 트레이딩의 결과도 엑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의 엑셀표는 제 트레이딩의 기초가 되는 부분입니다. 표에 대한 깊은 이해는 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간단히 의미를 살펴보자면 우리가 투자하려는 종목의 지수를 여기에 입력하고요. 우리가 보유해야 하는 주식 수량이 여기에 표시됩니다. 여기에 트레이딩은 크게 두 가지 기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가 바이 더 딥, 즉 역추세 매매이고요. 두 번째가 트렌드 팔로잉, 즉 추세 추종 매매입니다.
이 두 가지 기법의 적용 비율을 50대 50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아래 그래프와 같이 백테스팅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트레이딩의 결과가 QQQ나 TQQQ의 장기 투자보다 우수함을 알 수 있습니다. 빨간색이요. 구체적으로 세후 연평균 복리 수익률은 26% 정도이고 최대 낙폭은 약 60% 정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바꿔가며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이번에는 트렌드 팔로잉을 100%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기법의 적용 비율은 100대 0 혹은 0대 100으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TQQQ의 트레이딩 결과가 다음과 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고 어느 쪽을 선택해야겠다 결정하는 것보다는 투자 기법에 따라 어떤 특성이 있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 성장 그래프를 보면 트레이딩 하고 싶어지긴 합니다. 지난 시간에서도 설명했던 승률, 수익률, 그리고 손실률을 보겠습니다. 일간지수 기준으로 확인할 때 수익이 난 날을 모두 세면 상승 횟수가 되고요. 손실난 날을 모두 세면 하락 횟수가 됩니다. 여기서 승률은 전체 횟수에서 상승 횟수가 차지하는 비율이죠. 그리고 수익률은 전체 상승값을 상승 횟수로 나눈 값입니다. 즉 일평균 상승값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손실률은 전체 하락값을 하락 횟수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서 수익률과 손실률은 산술평균으로 계산되었는데요. 엑셀에서 기하평균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만 그 계산 방식이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값을 산술평균으로 계산한 후 조금 수정했습니다. 엑셀에서 보시면 단순히 지수 변화가 0보다 크면 상승, 0보다 작으면 하락으로 표시하고 그 횟수와 비율 그리고 승률을 계산하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요. 그러면 그 결과값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QQQ의 장기 투자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일간 변화에서 상승할 확률이 56%로 하락할 확률보다 높습니다. 다만 하락 시 그 손실률이 수익률보다 크네요. 다음으로 TQQQ의 장기 투자 결과를 보시면 TQQQ의 승률은 QQQ의 그것과 같지만 수익률과 손실률이 3배 되네요. 마지막으로 TQQQ의 트레이딩 결과를 보면 상당히 다릅니다. 승률은 50%가 안 되지만 수익률이 손실률보다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하여 수익이 발생할 최소한의 승률을 보겠습니다. 이 최소한의 승률은 켈리 공식으로부터 유도할 수 있습니다. 켈리 공식은 반복되는 일련의 베팅에서 최적 베팅 규모를 결정하는 공식입니다. 최적의 고정 투자 비율을 나타내는 F값이 0과 같거나 그보다 큰 경우 투자 혹은 트레이딩이 의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유도를 할 수가 있고요. 수익이 발생할 최소한의 승률은 손실률을 이익률과 손실률의 합으로 나눈 값입니다. QQQ와 TQQQ를 비교하면 TQQQ의 최소 승률이 조금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레버러지의 변동성 끌림 때문이라고 판단하고요. 트레이딩의 결과는 놀랍도록 좋습니다. 백테스팅의 승률과 최소 승률의 차이가 5% 이상 나오니 그만큼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투자 안정화 1편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2편을 진행하겠습니다.